송쌤의 노랑 한국사 1강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쿠키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 2단원, 소단원 1단원의 내용 중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는 내용 설명입니다. 한국사는 송쌤, 역사는 이고동성. 우와! 뭐 하는 거야?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 하이라이트, 수치체제 개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세금제도 어떻게 운영했어요? 삼정이라 그래서 굉장히 문란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자, 전정, 밭에서 걷는 전세, 군정, 군대 갔다 오는 대신 내는 군포, 그러니까 군역이죠. 황고, 세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봄에 혹시 빌려갔다가 가을에 이자 쳐서 갚게 하는 구휼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탕가놀이들은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남겨먹기 위해서 뭐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빌린 것처럼 꾸며낸다든지 아니면 빌려간 것 그 이상으로 이자를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고리대로 운영을 한다든지 혹은 뭐 완전히 그 빌려준 거는 완전 쌀이 아니라 막 모래, 겨 이런 거 합쳐놓고서는 나중에 갚게 하는 거는 쌀로 엄청 많이 갚게 한다든지 등등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었던 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세금 제도를 무지하게 문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각각 하나씩 제도를 시행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걸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먼저 전정입니다.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다가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걸 문란하게 운영을 할 때는 막 양반들이 막 뒷돈 매겨가지고 자기 토지대장에서 이걸 강제로 누락시켜가지고 세금 못 걷게 하고, 그럼 탕가놀이들은 그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과 자기네들도 남겨먹을 세금이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땅을 갖고 있는 작은 다른 이제 백성들이 그걸 다 책임을 전가해서 그들한테 막 뺏어갔겠죠. 무가세 같은 것도 엄청나게 걷어가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토지대장에서 빠진 토지들을 다시 재조사합니다. 다시 말해 토지대장을 다시 쓴 거지. 그러기 위해서 양전사업이라는 걸 실시해요. 밭을 측량한다는 거야. 조사하는 거야. 조사하는 거. 땅을 다시 전국의 땅을 다 조사를 해서요. 이 땅은 개똥이 거, 이 땅은 나똥이 거, 뭐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대장을 새롭게 쓴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작업이겠지. 그래서 진짜 땅 가진 사람한테 돈 거둔 거예요. 이런 굉장히 개혁적인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었거든. 흥선대원군이 되게 잘한 거예요. 자, 그리고 군정에 있어서도요. 당시 군포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는단 말이야.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걷지도 않고, 또 군포 자체도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국방비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다 보니까 백성들, 거둘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만 원래 걷는 건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것도 다 걷어가는 거야. 아니, 심지어 황구라 그래서 갓 태어난 갓난애기한테도 막 군포를 징수하기도 하고요. 백골진포, 어마무시하죠?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다가 포를 걷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만약에 20세 남자 하나랑 6살짜리 애기 하나랑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분 이렇게 남자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 걸 싹 다 걷어가는 거죠. 이 말이 되냐고. 특히나 또 인징족징이라 그래서 이웃이 도망가게 되면 이웃 것도 이 사람이 걷어야 되고 이 사람한테 걷어가고, 족징이라 그래서 그 친척이 도망가거나 죽으면 이 사람들 것까지 걷어가는 말도 안 되는 행포로 이제 군정을 이렇게 군포를 막 징수해 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이제 제도를 실시하게 되냐면 호포제라 그래서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사람 기준으로 걸으니까 니네가 그렇게 착복을 하는구나. 아예 집을 기준으로 내게 하자. 그래서 원래는 동포제라는 걸 하거든요. 이 동포제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동네에다가 먼저 그 군포를 할당을 했더니 이 동네에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그걸 또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내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호포제야. 집호자를 써서 집집마다 내게 하면은 이거는 양반이어도 집까지만 내게 만드는 거예요. 반발이 어마무시했어요. 양반은 사실 당연히 공부하는 학생 출신들이니까 군대 안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도 어마무시했지만
붙였죠. 그래서 호포제를 실시함으로써 군포를 부과하게 되고 군포 재정 수입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교과서에 보면요. 호포제 실시 이후에 군포 수입량이 엄청 늘어난 그래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꼭 확인해 주세요. 그게 나오면 호포제를 묻고 있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황곡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야, 이거 관리가 국가에 있는 그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갚게 하는 거잖아. 이거 관리들이 그냥 어떻게든 착복을 하고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황곡을 없애버립니다. 대신 사창제를 운영해요. 자, 사창제라는 건 뭐냐면 민간 사자예요. 민간인이 직접 자기 창고 개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황곡 운영을 민간에 맡겨서 향리,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관리 밑에 있었던, 수령 밑에 있었던 향리들의 부정적으로 착복하는 그런 행위를 싹 다 금지시켜 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정의 문란을 그러니까 개혁하기 위한 시도, 이 제도들은 꼭 각 기억해 두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사료송송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호포제와 관련된 사료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게요. 군영에 뽑힌 장정들에게 군포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폐단이 많았대. 한평생 양반들은 한가하게 놀면서 이들은 군포를 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년에 대원군이 무사람의 원망을 무릅쓰고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두 꾸러미를 바치게 하였는데 이걸 동포전이라고 한다 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동네에 있는 걸 이제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내게 하는, 동네 사람들이랑 모두가 동일하게 내는 형태로 해가지고 동포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동포전 사료 나오면요, 아, 이거 호포제랑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았죠? 호포제로 연결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양반 가문, 충신 가문, 효자 및 연려 가문, 과거급제자, 현직 관료들은 모두 군포가 아이고, 많이도 면제가 됐었네요. 그쵸? 자, 그래서 기존의 군포 제도를 혁파하고요. 귀천 없이 국세를 고르게 부담하자라고 했더니 폐단이 한꺼번에 정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박은식이 한국통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호포제구나라고 이야기해주면 돼요. 군포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자, 나라의 제도로서 사람에 대한 세를 신포라고 얘기했어요. 몸신자거든요. 몸에다가 매기는 포라고 하는데 이거 군포입니다. 그래서 이 군포라고 하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면제가 되었고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동포라는 법을 제정했다. 이래서 이 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호포제에 관련된 사료고요. 자, 왕이 하교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 나오는 왕은 고종을 말하는 거겠죠. 근래 군정의 폐단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작년부터 대원군의 분부로 양반호는 군포를 내게 되었다. 자, 양반이 군포 내게 된 거 뭐였어? 호포제죠. 호포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죽은 사람, 백골징포, 어린아이, 황구첨정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오래도록 시행할 법으로 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호포제 시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호포제에 반대하는 상소들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홍시영이 상소를 했대요. 근래 호포가 한번 나오면서 등급이 문란해져서 별스라치 선비 하인들이 똑같이 취급됩니다. 상하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 어떤 애야? 양반이죠. 자, 당지 황구나 백골만을 불쌍히 여겨서 귀천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배하려는 뜻에 나온 것이 아니냐, 불쌍히 여겨가지고 양반들 무시한 거 아니냐 하고선 반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런 사료 나오면 호포제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창제 사료 관련해서 마무리해 볼까요? 자, 사창에는 관장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돼서 면에서 근면성실하고 넉넉한 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아 놓고요. 또 그를 사수라고 불러서 환곡을 나누어주고 수납하는 때를 맡아서 검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가 지역민 중에 잘 선택해서 지키고 즉 다시 말해서 환곡이 아니라 알아서 동네에서 해결하게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창에서 이제 알아서 곡식을 받고 흉년에 진유를 하니까 모두 편리하게 여겼다라고 해서 사창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겠죠.